75세의 늙은 어머니가 40대인 두 아들을 상대로 집에서 당장 나가라는 퇴거 소송을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두 아들은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법적으로 부모는 자녀가 필요로 하는 한부양할 의무가 있다며 어머니를 상대로 맞서 싸웠습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2023년 10월 이탈리아 북부 파비아에서 실제로 벌어진 끔찍한 비극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기생하는 이들을 이탈리아에서는 큰 아기들이라는 뜻의 밤보치온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괴하고도 슬픈 이탈리아의 밤보치온이 현상을 통해 왜 우리가 당장 QQQ, QLD, TQQQ를 미친듯이 모아가야만 하는지, 그 잔혹하고도 명백한 생존의 이유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캥거루족이라고 부르는 한국의 상황도 심각하지만 이탈리아는 그 궤를 완전히 달리합니다. 2024년 기준 이탈리아의 18세에서 34세 청년 중 무려 70%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탈리아 사회의 인식입니다. 법적으로는 34세까지를 청년으로 보지만 사회적 인식으로는 40대나 심지어 50대까지도 청년으로 바라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송의 두 아들은 심지어 번듯한 직장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돈을 벌고 독립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 기이한 현상의 뿌리를 파헤쳐보면 우리의 현실과 소름 돋도록 닮아있는 거대한 경제적 절망과 문화적 체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족에 집착하는 이유는 고대 로마 제국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는 파테르 파밀리아스라는 가구의 장이 가족 구성원 전체에 대한 절대적인 생사여탈권과 재산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국가와 법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또 하나의 작은 제국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로마가 멸망하고 수많은 이민족의 침략과 지배가 반복되면서 이탈리아 반도는 끝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이나 밀라노의 스포르차 가문처럼 권력은 언제나 가문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부패한 관료와 언제 바뀔지 모르는 법, 그리고 마피아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피로 맺어진 가족뿐이었습니다. 국가 권력을 불신하고 오직 자기 가족의 안위만을 챙기는 이러한 태도를 미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벤필드는 비도덕적 가족주의라고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전통만으로 지금의 참사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경제의 구조적인 붕괴에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이탈리아는 미국의 마셜 플랜 지원을 받아 연평균 8%라는 경이로운 고도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농민들은 도시로 몰려들었고 돈을 번 기성세대는 그 모든 부를 부동산에 쏟아부었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목표가 내 집 마련이었고 정부도 대출과 보조금으로 이를 부추겼습니다. 이때 기성세대가 축적한 거대한 부동산 자산이 바로 지금의 청년들을 부모의 집에 주저앉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월급을 모아 집을 사는 것이 불가능해진 시대에 비싼 월세를 내고 나가서 고생하느니 차라리 부모의 넓은 집에 얹혀 사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과거에는 늦게라도 독립을 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70년대 두 번의 오일 쇼크 이후 상황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성장이 멈추자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강력한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는 기성세대는 한 번 차지한 정규직 자리를 절대 내놓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는 증발했고 국가의 복지는 오직 은퇴한 노인 세대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탈리아의 취업시장은 완전히 붕괴했고 2014년에는 청년 실업률이 무려 43%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금은 18%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지만 일할 의지도 없는 니트족과 질 나쁜 임시직을 합치면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참담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탈리아 청년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분노하기보다 체념을 선택했습니다. 자산의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쥐꼬리만 한 임금으로는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일찌감치 승부를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부모가 제공하는 쾌적한 방과 따뜻한 식사와 심지어 휴가비 지원까지 받으며 거대한 아기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집에서 태어나 부모의 집에서 늙어갈 세대라는 꼬리표를 달고도 그들은 당당합니다. 상황이 이 모양이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며 국가와 사회와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기성세대와 국가는 이런 청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지만 해결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회가 역동성을 잃고 늙어갈 때 나타나는 가장 끔찍한 결말입니다. 우리는 이 처참한 남의 나라 이야기를 들으며 등골이 서늘해져야 합니다. 청년 실업과 미친 듯한 인플레이션과 근로소득으로는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자산,
가격의 폭등은 지금 우리가 똑같이 겪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시대에 월급만 쥐고 가만히 있는 것은 자본주의라는 잔혹한 포식자 앞에서 스스로 반보채원이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가의 연금 제도를 믿고 부모의 남은 재산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소비하는 삶의 끝에는 비참한 노후와 가족 간의 끔찍한 소송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하며 그 중심에 바로 QQQ가 있습니다. QQQ는 단순한 주식 종목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신을 주도하는 미국의 상위 100대 비금융 기술 기업을 모아놓은 거대한 자본의 집합체입니다. 애플의 디자인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이 내가 잠든 시간에도 쉬지 않고 나의 자산을 불려주는 가장 완벽하고 확실한 시스템입니다. 이탈리아 청년들처럼 믿을 건 가족밖에 없다며 좁은 방구석으로 숨어들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 천재들의 노동력을 나의 자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QQQ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고 우리의 자산을 굳건하게 지켜줄 가장 강력하고 새로운 시대의 파테르 파밀리아스입니다. 하지만 월급쟁이의 적은 시드머니로 기성세대가 이룩한 거대한 자산의 성벽을 뛰어넘기에는 QQQ의 안정적인 수익률만으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속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며 노동시장의 불평등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루한 자산 축적의 시간을 압축하고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낼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 강력한 엔진이 바로 나스닥 100 지수의 2배를 추종하는 QLD입니다. QLD는 자본주의의 평균 속도에 만족하지 않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기어코 올라가겠다는 처절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평범한 수익률로는 절대 평범한 삶조차 유지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QLD를 통해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과 부족한 자본을 레버리지라는 마법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극단의 변동성을 통제할 수 있는 강인한 심장을 가진 자들을 위한 궁극의 무기가 바로 TQQQ입니다. 나스닥 지수의 3배를 추종하는 TQQQ는 상승장에서 여러분의 계좌를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시켜줄 자본주의의 치트키와 같습니다. 물론 레버리지는 위험하며 하락장에서 계좌가 녹아내릴 수 있다는 공포감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식시장은 반드시 폭락과 조정을 반복합니다. 변동성은 투자자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레버리지가 위험하다며 은행 예금만 고집하는 사람들은 안전하다는 착각 속에서 서서히 가난해지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주식시장의 일시적인 하락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뼈에 사무치도록 공포를 느껴야 하는 것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어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하게 자립하지 못하는 초라하고 비참한 미래입니다. 늙은 어머니에게 소송을 당하면서도 뻔뻔하게 부양의 의무를 들먹이는 이탈리아의 늙은 아기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역사상 단 한 번도 우상향의 진리를 배신한 적이 없는 미국의 기술 패권에 나의 인생을 거는 것과 평생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비굴하게 늙어가는 것 중 무엇이 진정한 위험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나스닥이 망한다는 것은 현대 인류 문명이 망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며 그런 세상에서는 은행 예금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탈리아의 기성세대처럼 한국의 기성세대도 부동산이라는 견고한 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우리는 그 성벽을 맨손으로 오를 수 없습니다. 그들이 부동산으로 자산을 증식시켰다면 우리는 전 세계에 돈이 몰려드는 미국, 나스닥 시장의 폭발력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커피값을 아끼고 술값을 줄여서 QQQ를 매수하십시오. 나의 자본이 미국 시장의 성장과 동기화되어 있다는 확신이 생기고 시장의 변동성을 즐길 수 있는 단단한 마인드가 갖춰졌을 때 QLD와 TQQQ로 자산 증식의 가속 페달을 밟으십시오. 기계적으로 모아가고 하락장이 오면 오히려 싼 값에 지분을 늘릴 수 있다는 기쁨으로 쓸어 담아야 합니다. 부모의 집은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으며 국가의 복지는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탈리아의 반보치오니들은 희망을 버리고 체념의 늪에 빠졌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가장 위대하고 냉혹한 시스템 안에서 완벽한 경제적 독립을 쟁취해낼 것입니다. 내 계좌에 폭발적으로 우상향하는 QQQ, QLD, TQQQ가 쌓여갈수록 우리는 그 어떤 외부의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남의 집에서 월세를 살더라도 내 자본이 세계 최고의 기업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자립 없이는 온전한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거나 불공평한 구조를 탓하며 귀중한 젊음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고 매수하는 ETF 한 주가 훗날 여러분의 삶을 구원할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거대한 자본의 물결에 올라타 가난이라는 이름의 질병을 끊어내고 완벽한 독립이라는 눈부신 승리를 쟁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